허주섭 차관님 예.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청와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옛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적임자가 오셨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무거운 중책을 수행하셔야 돼요. 최고의 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업무에 대거 없이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 문제는 차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오실 무렵부터 그 사드 배치 논란, 또 여러 가지 어떤 국방부의 그 권력 교체기에 있어서의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빨리 수습하고 통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께서 안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 어떤 국민 통합,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국방부 정책을 투명하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개하는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란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국방을 신뢰하려고 해도 국방 자체에서 어떤 기만이 있거나 또는 국민을 기망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국방부가 오히려 국방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지고 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드 논란에서 아까 일개 포대는 당연히 6개 아니냐. 발사대가 6기고 각 8발씩 장착되는 총 48개의 요격 미사일 세트로 이루어진 이걸 일개 포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1기, 2기, 6기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런 어떤 다른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다음에 사드에 몇 개 발사대가 있습니까? 현재 2개. 2개죠? 2기. 그렇죠. 발사대 2기. 네, 발사대 2기죠. 네. 자,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 능력의 몇 기를 운용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성된 6개의 발사대가 들어온다고 돼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최종 작전 능력을 확보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배치 단계에 있어가지고 목표는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기가 들어오냐 6기가 들어오냐는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몇 기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괌의 환경영향평가를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차관님 잘 모르시죠? 그때 32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입니다. 23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예. 32개월로 제가. 자, 그 다음에 괌의 배치가 임시 배치입니까? 영구 배치입니까? 처음에는 임시 배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영구 배치를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또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시설공사 소요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건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 것도 시간을 빨리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기 또는 2기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이것도 미국의 현재 사드의 수급 능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수립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상 기류가 나타난 거는 작년 10월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고 12월에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이때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냥 유지하면 됐을 걸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고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제임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12월 4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따라서 그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폴리티컬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당겨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니까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3월 6일입니다. 4월 23일까지 들어왔어요. 약 한 달 보름에 걸쳐서 사드가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성주포대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고압전류도 못 들어가고 있었고 일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오다가 기어이 과속사고를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환경영향평가 안 됐으니까 저 포상을 구축해서 발사대를 정상적으로 배치해. 이게 비정상으로 되니까 알루미늄 패드 깔아가지고 임시로 야전에 방치하다시피 배치했어요. 초기 작전 능력이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어요. 안정적 전압이 못 들어오니까 항공유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시간 레이더를 지금 꺼놓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를. 이게 어떻게 초기 작전 능력 확보입니까?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하는 건 반대했을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얼마든지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비정상성을 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과속사고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점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드 발사대 얘기만 자꾸 하는데 거기 들어가 요격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발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생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1분만 1분 드리세요. 예, 재밌잖아요. 들으시게. 자, 6개의 발사대가 중요한 겁니까? 활은 갖다 놨는데 화살은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발사대가 있으면 요격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발사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후속탄의 물량 보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전체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이냐. 완전성이 있느냐. 아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지다 보면은 이 사드 배치의 비정상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이게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 검토하는 김에 과연 이것이 지금 북한 무인기가 다 찍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전략 자산을 비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 표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면까지 검토해 근원적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한미 동맹 중요하다고 약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 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폴리티컬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당겨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니까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3월 6일입니다. 4월 23일까지 들어왔어요. 약 한 달 보름에 걸쳐서 사드가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성주포대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고압전류도 못 들어가고 있었고 일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오다가 기어이 과속사고를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환경영향평가 안 됐으니까 저 포상을 구축해서 발사대를 정상적으로 배치해. 이게 비정상으로 되니까 알루미늄 패드 깔아가지고 임시로 야전에 방치하다시피 배치했어요. 초기 작전 능력이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어요. 안정적 전압이 못 들어오니까 항공유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시간 레이더를 지금 꺼놓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를. 자,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 능력의 몇 기를 운용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성된 6개의 발사대가 들어온다고 돼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최종 작전 능력을 확보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배치 단계에 있어가지고 목표는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기가 들어오냐 6기가 들어오냐는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몇 기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괌의 환경영향평가를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차관님 잘 모르시죠? 그때 32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입니다. 23개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예. 32개월로 제가. 자, 그 다음에 괌의 배치가 임시 배치입니까? 영구 배치입니까? 처음에는 임시 배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영구 배치를 하기 위한 서주섭 차관님 예.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청와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옛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적임자가 오셨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무거운 중책을 수행하셔야 돼요. 최고의 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업무에 대거 없이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서먹서먹 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 문제는 차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오실 무렵부터 그 사드 배치 논란, 또 여러 가지 어떤 국방부의 그 권력 교체기에 있어서의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빨리 수습하고 통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께서 안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 어떤 국민 통합,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국방부 정책을 투명하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개하는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란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국방을 신뢰하려고 해도 국방 자체에서 어떤 기만이 있거나 또는 국민을 기망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국방부가 오히려 국방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지고 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드 논란에서 아까 1개 포대는 당연히 6개 아니냐. 발사대가 6기고 각 8발씩 장착되는 총 48개의 요격 미사일 세트로 이루어진 이걸 1개 포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1기, 2기, 6기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런 어떤 다른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다음에 사드에 몇 개 발사대가 있습니까? 현재 2개. 2개죠? 2기. 그렇죠. 발사대 2기. 발사대 2기죠. 네. 자,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향평가도 또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시설공사 소요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건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 것도 시간을 빨리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기 또는 2기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이것도 미국의 현재 사드의 수급 능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수립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상 기류가 나타난 거는 작년 10월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고 12월에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이때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냥 유지하면 됐을 걸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고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제임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12월 4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따라서 그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